10주차 3D 엠리스트 숫자 분류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해설 영상은 가장 먼저 이번 실습 문제의 목표, 데이터셋, 그리고 실습을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추가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문제는 3D 엠리스트 숫자 분류로 여기 나와 있던 3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이번 실습 문제를 통해 3D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3차원 데이터가 아닌 2D나 1D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동안과 다르게 3D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번 실습 문제는 3D 3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알아보는 그 과정을 같이 실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셋 3D 엠리스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엠리스트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손글씨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 이미지로 총 0부터 9까지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2D 데이터셋,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셋을 3D로 바꾼 게 바로 이 3D 엠리스트 데이터셋입니다. 3D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데이터가 많고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데이터를 3D로 가공함으로써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데이터셋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어떻게 실습을 진행하는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개념은 여기 이 오버뷰에도 나와 있듯이 복셀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3D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공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가공하는 방법인 복셀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복셀리제이션은 대표적으로 다운샘플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복셀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당연히 복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복셀은 픽셀의 3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이 픽셀은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이 몇 픽셀인지. 여기 제공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3차원으로 올린 3차원의 최소 단위, 즉 볼륨이라는 부피를 의미하는 이 볼륨과 픽셀을 합쳐져서 복셀이라고 합니다. 이 복셀을 바로 3차원에서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단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 이 복셀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더 표현력이 높아지겠죠. 픽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픽셀을 너무 크게 둠으로써 좀 딱 떨어지는 표현력이 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작게 만들면 더 풍부한 표현력과 세밀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복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도 마찬가지로 이를 더 작게 축소하면 당연히 더 좋은 표현력을 가진 데이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복잡도는 당연히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셀리제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표현력은 잃지 않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셀리제이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운샘플링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복셀리제이션 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셀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뭘까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위키 백과를 빌리자면 뭐 점구름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어떤 좌표계에 속한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돼 있네요. 어떤 좌표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x, y, z 좌표값으로 이 도넛 모양이라고 하면은 이 점, 한 점에 대한 x, y, z 좌표의 모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x, y 좌표, z 좌표를 각각의 점들을 구성하는 모든 집합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로 변환하는 과정은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 정육면체 3D가 3D 입체 이미지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이 빨간색 정육면체를 복셀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안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덤은 총 5개가 있다고 했으면 이 복셀 안에 있는 모든 점을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이 빨간 점으로 설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크기는 5개에서 하나로, 즉 5분의 1로 줄어드는 다운샘플링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각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 복셀의 하나의 점으로 낮춤으로써 데이터셋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방법인 거죠. 하지만 이 복셀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데이터의 이 복셀 사이즈를 크게 설정할수록 표현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점들이 하나의 점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표현력을 잃어서 본질의 그 표현력을 잃기 때문에 여기 잘 적혀 있듯이 복셀라는 계산부와 물체 표현력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최적의 복셀 크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셀리제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코드를 통해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는 이 복셀리제이션 하는 과정을 오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코드 한 줄로 구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3D 데이터를 처음 만나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이런 복셀화 하는 과정은 이런 거구나 라고 코드를 통해 가볍게 오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공드린 가이드 코드가 아닌 솔루션 코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듈을 임포트를 해오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 JSON 파일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JSON 파일 안에는 여기 그림처럼 데이터 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트레인과 테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큰 갈래 다음으로 트레인에는 총 5,000개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라벨 값들이 있고 그리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는 대략 하나의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는 1,000개의 좌표가 있다고 합니다. 1,000개 좌표는 당연히 X, Y, Z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테스트는 라벨 값이 제공되지 않겠죠. 저희는 라벨을 맞추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진짜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렇게 X, Y, Z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제가 이 셀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1720번째가 아닌 한 2300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안에 아까 데이터를 로드해왔고 데이터 안에 트레인 안에 이미지 넘버 전 2300번째 이미지 넘버의 라벨 값을 디짓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포인트 값들을 코디네이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를 한번 확인하려면은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입까지 보면은 진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출력을 해보면 네, 총 이거는 숫자 1이라는 데이터로 568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들이 총 568개라는 거죠. 다른 이미지는 4000번째에 대해서 본다면 네, 이건 6이네요. 6.
얘는 1078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각 데이터 안에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총 3차원의 3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셀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로더를 해오고 여기 아래에 복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 제공된 예를 들어서 이 6이라는 데이터셋에 맞춰서 복셀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복셀 사이즈의 만큼의 격자를 만드는 거죠. 그 격자를 만드는 함수이고요. 자세한 것은 코드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생성한 복셀 그리드를 반환을 한 다음에 그 반환한 복셀 그리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복셀화하고 그 복셀화를 한 것으로부터 복셀 벡터를 추출합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원디로 이렇게 펴서 이어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셀을 하는 과정을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가공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여기 복셀 피처를 뽑는 함수에 올라가 보면은 각 이미지별로 하나씩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한 다음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맞게 그리드를 생성하여 반환하고 그 생성한 그리드에 맞춰서 복셀 벡터를 추출합니다.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출한 벡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여긴 단순하게 원리로 펴서 어펜드를 했네요. 그래서 이 어펜드를 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분류를 할 것인데 여기까지 제가 제공드린 코드고 네, 그러고 쉐입까지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5,000개씩 있는 거, 1,000개씩 있는 게 잘 확인이 됐고 이제 이번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랜덤 스테이트 1로 고정하여서 다른 값 인자는 사용하지 않고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핏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프리딕을 하면 아래와 같이 코드가 라벨을 태우면은 제가 제공드린 것처럼 네, 이 베이스라인이 값이 추출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코드 해설이었고요. 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태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쓰시죠. 태그 노트북을 통해 푸시는 방법이 있고 코렘 노트북을 통해 푸는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는 이 코렘 노트북으로 푸시는 분들에 대한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뭐 시험 문제나 그런 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렘 노트북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그 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문제 모두 그냥 다운받고 하다 보면 런타임이 해지되면 데이터가 모두 소질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 코드의 런타임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그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다시 받고 또 데이터를 다시 언집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기 싫다. 나는 연결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이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이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함께 실습을 해보면서 사용해 봅시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지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직접 다운로드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데이터 다운로드를 누르고 코드도 다운로드 코드를 누릅시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연결해왔는데 여기 노트 열기를 눌러서
업로드해서 다운로드한 코드를 불러오면은 지금처럼 코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다 불러올 때 저는 이미 이렇게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미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종료를 시켰다. 그럼 이제 런타임을 초기화를 시키겠죠. 그럼 초기화를 시키고 또 이제 다음날 다른 방법으로 코드를 짜봐야겠다 하고 다시 연결을 하려면 또 데이터를 다시 다운받아야 합니다. 네, 보시면 데이터가 없죠. 그럼 또 우리는 다시 이걸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 번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 마운트는 이걸 눌러서도 할 수 있고 코드를 실행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문구가 떠요. 이 URL에 들어가서 URL을 복사해봐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 연결된 계정이 많다면은 내가 이 두 번째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정에 있는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지금 이 두 번째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계정에는 내 회사 업무용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내 개인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난 지금 이 회사용 업무를 이걸 누르면 회사용 업무에 대한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쉽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건 기존에 저장된 계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두 번째 계정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액세스에 대한 경고문이 나오고 허용을 누르면 이런 코드가 나와서 코드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하면은 하고 엔터를 누르면 네, 드라이브 마운트가 성공했다라는 문구가 뜨고 네,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많이 쓰시죠? 구글 드라이브 여기와 직접 연결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두면은 여기서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이미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운집을 해볼게요. 경로 복사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해라 라는 뜻인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현재 내가 있는 폴더에 이 압축을 풀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드라이브 안에 넣는 건데 이 밖에 내가 현재 있는 폴더에 이 데이터를 압축을 풀게 되겠죠. 이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런타임이 해제가 되면은 모두 소실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접속을 할 때마다 계속 언집을 해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직접 이동을 해서 이 파일 안으로 이동을 해서 압축을 푸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안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는 경로 복사에서 cd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cd 이동해라, 여기로 이동해라, 여기로 이동하면은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알 수 있고 다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 안에서 압축을 풀어서 여기 이 현재 폴더에 저장을 하겠다. 새로 고치를 하면 파일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드라이브 가보면은 이렇게 잘 데이터가 아직 업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해보죠. 다시 초기화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해봐요.
그럼 연결을 하면은 처음 연결할 때 드라이브 마운트를 새로 해주고 새로 해주면 마운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 데이터들이 잘 저장이 돼 있는 걸 그대로 불러다 쓰면 되니까 기존과 많이 달라지죠. 원직도 굳이 다시 안 해줘도 되고 데이터도 굳이 다시 안 불러와도 되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실습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죠. 데이터를 코드를 한번 중간에 끝내도 다시 불러서 쓸 수 있을 만큼 길지 않은 코드거나 금방 끝낼 수 있는 코드일 경우에는 뭐 이걸 많이 안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긴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주의해야 하실 점이 기본 제공 용량은 15기가니까 너무 많은 1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겠죠. 용량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10주차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